라디오. 모두를 위한, 모두를 향한, 모두의 궁금증 훅 인터뷰. 코로나 시대 경제 살리고 위기 극복하자. 전 세계적 과제인데요. 우리 정부는 확장 재정을 택했습니다. IMF 때도 경제 위기 때도 그랬던 것 같은데요. 그랬습니다. 그런데 언론 걱정 한가득입니다. 나라 빚이 천조 넘어간다. 차기 정부한테 부담 커진다. 아기가 무슨 죄냐. 어른 되면 나라 빚 1억씩 짊어진다, 이렇게 걱정을 쏟아내고 있는데요. 우리 정부 나라 살림 잘하고 있는지, 언론의 지적은 과연 맞는지 팩트 체크해 보겠습니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걱정이 큽니다. 국민들이. 3590님께서 불쌍한 우리 아들 손자들 18년 후에 1인당 빚이 1억이라고 하는데 그 빚은 어찌합니까? 이렇게 언론에서 한가득 걱정하는데 걱정이 맞습니까? 우리가 네. 그 비교를 해야 되잖아요. 예. 항상 추세하고 그 또 딴 데하고 비교를 해야 되는데 추세는 상당히 늘어나는 게 맞죠. 네, 계속 늘고 있죠. 예. 근데 다른 나라랑 비교하면 매우 안 늘고 있는 게 또 현실입니다. 아, 그래요? 예. 지금 이번에 저 코로나 할 때 보셨겠지만 네. 독일 같은 나라는 헌법을 고쳐서 네. 국채 비율 60% 넘으면 안 된다고 했던 헌법을 고쳐가지고 지금 뭐 100% 넘어가고 있죠. 미국 같은 데도 막 그 국민들한테 퍼주게 하고 있고요. 그렇죠. 네. 자, 내년도 예산안이 604조 원입니다. 604조 원. 오, 어마어마한데요. 2030 표심을 잡으려고 일자리 예산, 청년 예산 마구 썼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언론에서는 그렇게 얘기하는데, 일단 내년 예산안 살림살이 좀 특징을 좀 짚어주십시오. 그러니까 확장 재정이라고 하는 말에 우리가 한 가지 꼭 전제해야 될 게 뭐가 있냐면, 맨날 초슈퍼 예산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 건국 이후에 슈퍼 예산 아닐 때가 없었죠. 없었죠. 네. 이맘때만 되면 다 슈퍼 예산. 딱 한 번 있었어요. 있었습니까? 97년 IMF 때. 네. 그런데 그런 거를 일단 놓고 우리가 뭐 선과 악을 보듯이 보지 말고, 예, 좀 쿨하게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여하튼 냉정하게 보자고요. 8.3% 내년에 이제 증가를 합니다. 예산이. 네. 그러면 이 8.3이 이 분야별로 어떤 분야가 더 그 평균보다 많이 늘고 어떤 분야가 평균보다 적게 들었을까? 네. 이걸 보면 뭘 중요하게 여긴지 알겠죠? 그렇죠. 우리가 보통 복지가 제일 많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네. 복지는 8.3 평균보다 좀 높은 8.5입니다. 네. 그럼 1등일까? 아닙니다. 1등은 놀랍게도 교육이에요. 교육이요. 16.8%. 많이 늘었네요. 예. 그 지방재정 교육재정 교부금 때문에, 네, 그 20% 무조건 줘야 되거든요. 네. 그리고 대학생들 뭐 등록금 지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그 다음에 높은 게 그 일반 지방자치단체에 주는 일반 재정. 네. 14%. 네. 그리고 환경이 12%예요. 환경에 좀 방점을 찍었군요. 특이하죠. 환경 보호에 이렇게 돈을 많이 쓸까요? 네. 탄소 중립 때문에. 그렇죠. 네. 전기차 뭐 이런 거죠. 네. 그래서 사실 이걸 환경 예산으로 봐야 되는지 산업 예산으로 봐야 되는지, 네, 헷갈립니다. 네. 그리고 난 다음에 R&D가 8.8이고요. 나머지는 다 그 아래입니다. 그래요? 네. 나머지는 그렇습니까? 네. 총 수입이 548조 원가량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604조를 써야 되니까 딱 봐도 적자 예산입니다. 지출이 수입보다 많거든요. 네네. 근데 좀 괜찮습니까, 이 상황?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추세와 비교. 네. 적자가 마이너스 2.6%예요, GDP 대비. 네. 그러니까 안 좋은 거죠, 사실은. 안 좋긴 한데, 그럼 다른 나라를 보면 이제 마이너스 5, 10 뭐 이렇게. 다른 나라는 그렇게 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경제 위기를, 네, 극복하려고 다른 나라도 돈을 많이, 네, 푸는군요. 그래서 저는 그걸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독일의 길하고 일본의 길이란 말이 있는데요. 네. 독일은 이럴 때 화끈하게 쓰고, 네, 나중에 이제 경제 사정이 좋아지면 회수하거든요. 네, 네. 일본은 찔끔찔끔 쓰다가, 네, 저지경이 됐죠. 저지경이요. 그러면요, 우리는 독일의 길을 따라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자, 코로나 극복을 위해서 돈을 쓴다, 여기까지는 알겠는데 경제 회복에 도움이 될까요? 양극화 걱정인데, 양극화 조금 격차를 좁힐 수 있을까요? 양극화 좀 쓰긴 씁니다. 지금, 예, 양극화에서 83조 정도 쓴다고 좀 되어 있는데요. 네. 기초수급자 포함해가지고. 네. 근데 그 시민단체나 이런 쪽 의견은 적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양극화를 위해서 83조, 네, 쓰는데 좀 적다? 안 한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데, 네, 부족하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청년 일자리 예산은 많이 쓰고 있는 거죠? 예, 청년 일자리 예산은 추세는 많이 쓰고 있죠. 네. 이제 비교를 하면 사실 우리나라 복지 자체가 적기 때문에, 네, 조금은 좀 적다 볼 수 있습니다. 적다고? 네. 어떤 부분이 적습니까? 그러니까 뭐 이 액수도 적고, 네, 비중도 적죠. 네.
이제 우리가 이제 복지 예산 자체가 적으니까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문제 뭐냐면 이게 사실은 혁신으로 가는 걸로 가야 되는데 네. 약간 좀 일자리 지켜주는 약간 땜빵의 모습을 보이는 사업들이 좀 있어서 네. 그런 분이 비판받는 측면이 많아요. 일자리 혁신보다는 일자리 조금 약간 땜빵이다. 네. 확장 재정 좋아요. 다 좋은데 예산이 적재적소에 좀 쓰이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네. 그 잘 쓰이고 있는지 그 나라살림연구소에서 계속해서 정부의 쓰임새 살펴보고 계시죠? 네, 저희가 매주 보고서를 몇 개씩 내고 있는데요. 네. 그 문제는 뭐냐면 그 우리 공무원 비판할 때 무슨 말 합니까?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다 그러잖아요. 네. 예산이 변화되는 것도 없고 변화되지 않는 것도 없다는 아, 그래요? 돈은 이렇게 많은데? 점증주의라고 그걸 표현을 저희 학문적으로 하는데 네. 조금씩 변화하는 거예요. 조금씩. 그러니까 안정감은 있을지 몰라도 네. 혁신은 없는 문제 있는 사업도 계속 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자, 문재인 정부 들어서 나라 살림 쓰는 게 그 살림 예산 짜고 살림살이 하는 게 박근혜 정부하고 어떤 점이 다르고 어떤 점이 나아지고 어떤 점은 모자랍니까? 제가 최근에 놀라운 점을 하나 발견했는데 네. 복지 예산이 비율상 액수는 좀 다르잖아요. 네. 비율로 따지죠. 어느 쪽이 박근혜 정부하고 문재인 정부 많을 것 같습니다. 아니 코로나도 있고 그러니까 또 복지를 외쳤던 그 문재인 대통령의 또 공약도 있으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많았겠죠. 박근혜 정부가 많습니다. 그래요? 경제 예산이 오히려 문재인 정부가 많아요. 그래요? 예. 아니 언론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복지에다가 돈 쓰느라고 선심성 돈 쓰느라고 지금 나라 곳간이 비어간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전 그래서 안타까운 게 뭐냐면 팩트 중심으로 사고하는 게 아니라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자기 편 적 이렇게 보기 때문에 네. 무조건 매도하느라고 이제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언론 그럼 그거 거짓말로 가짜 뉴스였네요. 그렇죠. 초슈퍼 예산부터 잘못된 뉴스잖아요. 아 그래요? 네. 복지 예산은 박근혜 정부가 더 썼습니까? 그러니까 비율 이제 증가율이. 네. 네. 언론에서 보도되는 국가비 1,000조 그리고 네. 막 자식들 빚더미 않는다 이런 얘기 계속 보도되고 있는데 이 기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과거보다 크게 증가한 건 사실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다른 나라보다 많이 증가했느냐고 하면 그거는 뭐 물음표가 아니라고 할 수가 있고요. 네. 그랬을 때 그 진 빚으로 적게 빚을 졌지만 무엇을 했는가가 중요한 거죠. 네. 아까 말씀드린 독일처럼 독일 통일할 때 세금 더 안 걷었거든요. 네. 다 국채 발행했습니다. 예. 그거 통일되고 20년 만에 다 갚았거든요. 예. 그런 식으로 꼭 필요한 것을 썼느냐가 판단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돈을 그 적재적소에 잘 쓸 때니까 많이 쓸 때죠. 예, 그렇죠. 지금 돈을 많이 쓸 때. 네. 7617님께서 돈 아깝다고 병원 안 가면 나중에 큰 병 됩니다. 지금 적재적소에 쓸 돈 안 쓰면 나중에 더 많이 들겠죠? 이 얘기하는데 이 지적이 예, 그러니까 제가 그런 말을 하는데 왜 덮어놓고 낳다 보면 거짓골을 못 면한다 이런 말 있잖아요. 네. 똑같이 덮어놓고 아끼다간 거짓골을 못 면할 수 있죠. 아끼는 게, 예, 뭐 아끼는 게 지금 능사는 아닙니까? 집안의 가장이 나중에 걱정해가지고 네. 애들 교육도 안 시키고 병원도 안 가고 그러면 네. 집안이 망하겠죠. 그런데요, 국민들한테 돈을 정치권에서는 좀 더 쓰려고 하고 기재부에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막고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이 정책 방향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기재부가 그렇게 하는 것도 뭐 분명히 이해는 되는데 네, 일리가 있죠. 문제는 뭐냐면 기획재정부잖아요. 네. 재정만 신경 쓰지 기획을 신경 쓰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돼야 되는지 플랜이 없이 네. 현재 그냥 수세적으로 예. 그냥 절약하고 아끼는 것만 생각을 하니까 그럼 미래가 어떻게 될까? 아까 덮어놓고 아끼다간 이 말이 될 수 있죠. 알겠습니다. GDP 대비 국가 채무가 처음으로 50% 비율을 넘었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잘 와닿지 않는데요. 우리와 비슷한 경제 규모의 국가와 비교하면 외국과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이거는 주요 국가 중에 우리보다 낮은 나라는 없죠. 아, 그래요? 10개 국가 중에서 빚이 우리나라가 비율상 빚이 별로 없습니까? 네, 일본은 지금 올해 잘하면 300도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있는데 네. GDP가 300%.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미국이나 이제 독일이 100% 넘어가고요. 네. 이제 그래서 그 문제는 아닌데 네. 이제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빚이 문제가 무서운 게 뭐예요? 빚은 이자요. 이자 갚아야 이자가 되잖아요. 줄었어요. 네. 저금리 때문에. 네, 지금요. 작년에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네. 마이너스 국채도 발행했습니다. 아,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걸 좀 다르게 볼 필요도 있다라는 주장이 이제 많습니다. 그래요. 지금은 아무튼 빚을 지든 좀 돈을 잘 써야 될 때군요. 자, 0529님 지적인데요. 자영업자 카페에서는 정부에 자영업자 말려주기로 한다고 합니다. 예산은 타이밍입니다. 이 얘기 지금 잘 쓰자는 얘기가 있는 것 같아요. 충분히 공감이 되고요. 예. 최근에 지표를 보면
자영업자 빼놓고는 다 경제 성장이 좋아졌습니다. 자영업자 빼고는요? 네. 그래서 그 자영업자에 집중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아, 지금은요? 네. 더 좀 과감하게 돈을 써야 됩니까? 네. 아, 국가 부채 문제인데 가계 부채가 더 걱정이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보통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국가 부채와 가계 부채를 합치면 비슷해요, 다. 아, 네. 대부분의 나라가 국가 부채가 많고 가계 부채가 적죠. 예. 우리는 국가 부채가 작고 가계 부채가 많은 거예요. 네. 다만 함정은 대부분 부동산 대출이 많다는 게 좀 함정이긴 한데 네. 여하튼 가계 대출 부채를 줄이는 노력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가계 부채 좀 줄여야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다른 나라보다 훨씬 높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내년 예산 걱정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예산안 편성되자마자 지금 언론에서도 큰 걱정을 하고 있어서 그런데요. 자, 그런 국민들한테 하고 싶은 말씀 있습니까? 그리고 정책 당국자들한테 하고 싶은 말씀 있습니까? 우리나라 GDP가요. 네. 아프리카 대륙보다 커요. 아프리카 대륙을 탑해서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제 작은 나라가 아니고요. 굉장히 큰 나라인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 재정을 운영하거나 할 때도 이제 길게 보고 네. 그 작은 거 신경 쓰다가 왜 큰 걸 못 볼 우려가 있기 때문에 네. 길게 어떻게 하는 게 올바른 건지에 대한 국민적인 토론을 좀 객관적으로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당국자들한테는요? 그 당국자들도 너무 이제 특히 기재부 같은 경우는 평균 1년이 안 된대요, 한 자리에서. 예. 너무 이제 현재 일 자기 일만 생각하지 말고 국가 플랜을 기획하는 네. 진정으로 조금 그 국가 미래를 생각하는 그런 기획 재정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3116님께서 허경영 씨 말이 맞아요. 나라에 돈이 없는 게 아니고 세금 도둑들이 많습니다. 얘기합니다. 허경영 씨가 한 말은 아니고 허경영 씨도 한 말인데 이 말이 또 맞기도 해요. 그죠? 이 세금만 좀 잘 써도 될 텐데. 예. 그렇죠. 저는 그 핵심이 뭐냐면 누가 횡령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네. 방향이 잘못된 예산들이 주로 낭비가 되는 거예요. 지방에서는요. 저희 방송에서도 몇 번 이렇게 전해드렸는데 사람들이 가지 않는 길을 막 계속 내요. 거기에 돈을 수백억씩 쓰고. 1인당 예산이 3천만 원이 넘는 지자체도 많습니다. 1인당 예산이요? 예. 아, 그걸 아껴서 좀 나눠주면 좋을 텐데. 그러니까 차라리 안 될 일 있잖아요. 예. 공단 만들고 뭐 사람을 유치하겠다 하는 거 하지 말고 네. 있는 사람이라도 좀 행복하게 살아야 그래야 이사도 오고 그러죠. 아, 그렇죠. 네. 아니, 배도 안 들어오는데 방파제 계속 쌓고 있어요. 그거 네. 수백억씩 들어서. 그것도 이 대형 건설업체 그리고 그 지방의 토호들만 배를 불리는 그런 일인데 아무튼 아이들 커가면서 비 때문에 걱정 지어서는 안 되는데 그 걱정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네. 큰 걱정 안 해도 됩니까? 아니, 지금 저는 다 지금 굉장히 찔끔찔끔하고 있어서 네. 좀 과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번에 1세까지 30만 원 주는 아동수당 정해졌거든요. 네. 이제 그런 것들도 대표적인데 문제는 1세만 그렇고 네. 8세까지밖에 안 주고 네.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좀 안정감을 느껴야 네. 창조적인 일도 하고 경제도 발전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소장님은 나라 살림 잘 쓰라고 계속 감시하고 정부에게 큰 비판하는 그런 분인데 그렇게 나라 빚에 대해서 국민들이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까? 아니, 걱정해야죠. 네. 걱정하는데 그렇게 걱정되게끔 만든 빚을 네. 잘 써야 우리가 후회가 없게 되는 거죠. 지금은 돈을 잘 쓸 때입니까? 그렇습니다. 예산을 많이 쓸 때입니까? 예,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